의정부에서 코로나19 4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확진된 사람은 장암동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편의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정부 밀락동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물탱크 파열 사고의 원인이 물탱크 자체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옥상과 연결된 노천 수영장은 무허가 시설임이 확인됐습니다. 양주 검은가루 수돗물 논란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믿지 않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제기하는 3대 의혹을 관계기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고기와 소시지 등 캠핑 음식 제조업소를 수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에서 코로나19 4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확진된 사람은 장암동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지난 28일 밤 11시 20분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여성의 접촉자는 가족 4명과 지인 2명으로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 중입니다. 확진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옷가게와 편의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시는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하고 방문지에 대해서는 소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밀락동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물탱크 파열 사고의 원인이 물탱크 자체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시는 기동안전점검단과 함께 해당 건물을 진단한 결과 건물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고 물탱크 자체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옥상과 연결된 노천 수영장은 체육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물탱크가 파열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물탱크 파열 사고로 물 40톤가량이 외벽을 뚫고 쏟아졌고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에 주차된 차량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양주 검은가루 수돗물 논란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논란 이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기관의 발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헬로티비가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관계기관에 물어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수돗물에 섞여 나온 검은 물질.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물질이 온수 배관에 삽입되어 있는 고무 패킹과 같은 성분의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고무 패킹이 노후돼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여간 어떤 일부분을 교체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그 옥내 배관을 잘 들여다보시면 하여간 여러 군데 그 취약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점검을 하셨는지 요거는 아직 뭐 저희가로서는 물이 아니라 배관의 문제일 것이라는 겁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주민 온라인 카페에선 찬물에서도 검은 가루가 나왔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제 온수관뿐만 아니라 냉수 쪽에서도 패킹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들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노후돼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역시 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검은가루 수돗물은 지난달 말부터 양주시 덕정동과 삼숭동, 고읍동 등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아파트에서 문제의 수돗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역시 패킹의 노후 때문이라면 노후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건데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노후된 집이나 아파트나 거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는 표현보다는 이분들이 그 전부터 그렇게 민원이 이물질이나 뭐 녹슨물이 나온 것을 인지하고 있다가 이번 맘카페 그 계기로 해가지고 다 자기 의견을 다 표출했다고. 같은 기간에 민원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부터 검은가루 수돗물이 관측됐다는 겁니다.
수돗물 피해를 본 세대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240여 세대보다 훨씬 적은 80여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양주 검문가루 수돗물 논란은 최근 시민 검증단이 꾸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양주시는 주민들이 수질 조사를 요구하면 세대수에 관계없이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기관도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정하라고 했습니다. 2차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인 가운데 양주시는 수질에 문제가 있다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힐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출산 축하금 지급을 확대합니다. 김은미 양주시 여성보육과장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지역의 출생률부터 짚어봤으면 합니다. 이 양주시는 그래도 매년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도시 아닌가요? 지금 저희 시가 택지 개발되면서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영유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통계 자료와 빅데이터 결과를 보면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09명으로 전국 합계 출산율 0.98명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는 하나 매해 출산율이 감소하고 특히 첫째 자녀 출산 감소율이 둘째 자녀 출산 감소율보다 월등히 높아 보다 적극적인 출산 정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출산 축하금 확대 소식에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또 다섯째 자녀를 출산하면 1,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전의 제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고요. 또 축하금 산정 기준도 설명 좀 해주시죠. 종전에는 둘째 자녀 이상에게만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였으나 첫째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급 금액은 기존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1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첫째 자녀 60만 원, 둘째 자녀 150만 원, 셋째 자녀 200만 원, 넷째 자녀 5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1,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 인구 유입 정책의 한 일환이기도 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 제도 이름이 출산 장려금이 아니라 출산 축하금이거든요. 용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어째서 이런 용어를 선택한 건가요? 출산 장려금이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려는 지원자의 입장이었다면 출산 축하금은 산모와 신생아의 입장이 되어 탄생 자체에 대한 축복과 축하의 의무를 담고자 변경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축하금을 올린다고 해서 출산율까지 같이 높아질까라는 의문도 사실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산 축하금만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출산 축하금을 통해 출산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으실 수 있고 출산이나 양육 관련 정책이 조금씩 다양해지고 좋아지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 끝으로 축하금 외에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양주시가 어떤 노력과 고민을 하시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아동 전용 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재해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높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 안전교육관이 강정면의 건립중으로 금년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유아의 흥미와 발달에 알맞은 놀이체험 교육시설인 경기도 교육청 주관 유아체험교육원 유치에 성공하여 2023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과 눈비 등에도 영향받지 않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 및 문화 강좌가 가능한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축하금이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을 줄 걸로 기대되는데요. 타 시도의 또 하나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출범 2년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또 한편 대북전단 살포 혐의가 있는 단체를 수사해온 경기도가 관련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선 7기 2년을 맞아 도민 1000명에게 경기도정에 대해 물었더니 79%가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12%로 나타났습니다. 정책별로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90%로 가장 높았습니다. 닥터 헬기 등 재난안전과 계곡 불법 행위 등 공정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과 버스 서비스 개선, 경제 활성화 정책이 모두 70% 이상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년차 우선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32%로 가장 높게 나왔고 복지 정책과 주거 안정, 교통 편의 증진과 감염병 대응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단체에 대해 내사에 들어간 경기도가 관련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전담 기관에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 의뢰를 받은 후 해당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도는 사건을 이첩했지만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한 김포와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 지자체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발생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 겨울 이상 고온 등으로 최근 매미 나방 발생이 급증하면서 경기도가 방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매미 나방 유충이 발생된 곳은 27개 시군 1473헥타르로 6, 7월 사이 60% 이상이 성충으로 우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산림청과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매미나방 방제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매미나방은 식엽성 해충으로 유충이 잎을 갉아먹어 수목에 피해를 입히고 사람에게는 두드러기나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체납 세금 추징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 공탁금 압류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3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7만여 명의 공탁금 자료 조회를 통해 3,450명의 공탁금 735억 원을 일괄 압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법원 추심을 통해 288명으로부터 체납액 4억 원을 징수하고 364명으로부터 자진 납부 등으로 1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공탁금 조회는 물론 가택 수색과 강제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세금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 예우를 위해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연간 15만 원이었던 참전 명예수당을 올해는 60% 오른 24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달 말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참전 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지난해보다 55억 원이 증액된 1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참전 유공자는 6만 1천여 명으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캠핑 음식 제조업소를 수사합니다. 이번 수사는 고기와 소시지 등 캠핑장에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제조업소 60곳을 대상으로 오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시설과 식품 위생 상태,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입니다. 냉동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 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